안녕하세요. 과학지적인 새 과지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과 선형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는 집합인 군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좋은 성질을 가지는 대수적인 구조인 체, 필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체는 두 가지 연산이 정의된 집합인데요. 편의상 하나를 덧셈, 하나를 곱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체는 실수가 가지는 연산 성질들을 모두 만족시키는데요.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덧셈과 곱셈은 모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두 연산 모두 항등원이 존재하는데요. 관례상 실수에서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덧셈의 항등원을 0, 곱셈의 항등원을 1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관례적인 표기법은 -A입니다. 그리고 0이 아닌 모든 원소 A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고 보통 A 인버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곱셈이 함께 등장하는 연산 법칙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분배 법칙, 그러니까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수에서 연산 법칙을 생각해보시면 이 내용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구조를 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유리수, 실수, 복소수가 있습니다. 이 체와 관련된 깊은 또 대수학의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벡터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체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만 간단하게 소개해보았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체는 실수와 복소수기 때문에 앞으로 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실수나 복소수라고 받아들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제 벡터 공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벡터 공간은 흔히 좌표 평면 위에서 화살표로 표시되는 기하학적인 벡터 개념을 일반화한 건데요. 어떤 체 F와 집합 V가 필요합니다. F는 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을 거고 집합 V는 일단 어떤 연산에 대한 가환군, 아벨군이어야 합니다. 또 편의상 표기법을 약간 남용해서 이 V 위에서 정의된 연산도 저희가 덧셈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V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0벡터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0 위에 화살표를 표시해서 적기로 하고요. 그리고 V의 원소 V 벡터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역원을 -V 벡터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V가 가환군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러면 체 F의 역할은 무엇이느냐 하면 바로 스케일업에 혹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특수한 연산을 정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하학적인 벡터를 예시로 들면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하면 방향은 그대로고 크기가 그 실수배만큼 변하게 되죠. 이런 연산을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F의 원소 하나와 V의 원소 하나를 곱해서 벡터, 그러니까 V의 원소가 되게끔 하는 연산이고 역시 표기법을 좀 남용해서 보통은 곱하기로 적습니다. 이 스케일링은 좌우 모두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체 F 위에서의 곱셈과 함께 결합법칙 비슷한 걸 만족시키는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연산들이 생긴 것만 똑같지 서로 다른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걸 분배법칙이나 결합법칙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긴 게 비슷하니까 일단 그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그리고 F에서 곱셈의 항등원이었던 1을 벡터 V에다가 곱하면 그냥 똑같이 벡터 V가 나와서 마치 1이 이 스케일링에서도 곱셈의 항등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이 벡터 공간들의 성질들을 빠르게 나열하고 들어가서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익숙한 평면 벡터를 가지고 진짜 이 성질들이 만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 벡터 두 개를 더할 때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벡터 V1과 V2가 있을 때 V1 플러스 V2와 V2 플러스 V1이 다를 게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벡터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만족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서 언급했던 성질들이 진짜 평면 벡터에서 다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V를 벡터 공간, 특히 F 위에서의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이 V의 각각의 원소들을 벡터라고 해요. 반면에 채 F의 각 원소들은 스케일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형대 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수적 구조인 벡터 공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번에 군을 소개한 다음에는 군의 연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인 동형사상과 준동형사상에 대해 알아보았죠. 벡터 공간에서도 비슷한 개념인 선형 변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채 F 위에 벡터 공간 2개 V와 W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대수적인 구조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항상 저희가 원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구조를 보존하는 것인지 바로 답부터 말하고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수학적인 사고 과정을 잘 드러낼 수 있게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군 준동형 사상에서도 저희가 그랬듯이 우리는 이 선형 변환을 V의 원소를 W 원소로 대응시키는 함수 T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 조건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죠. 일단 채 F를 잠시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면 V와 W는 그냥 덧셈 아래에서 가환군 구조가 주어진 것에 불과한데요. 그러면 T는 가환군 V와 가환군 W 사이에 어떤 사상이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사상은 군 준동형 사상이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군 준동형 사상의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V의 원소 V1과 V2에 대해서 TV1 플러스 V2는 TV1 플러스 TV2 이렇게 연산을 보존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군 구조를 알아보았고 이제 남은 건 채 F를 다시 가져와서 채 F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연산인 스케일링을 보존하는 걸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두 군이 같은 채 F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채 F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F의 원소 A에 대해서 TAV1은 ATV1이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A에는 전혀 아무런 조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F의 원소 A와 B에 대해서 TAV1 플러스 BV2는 ATV1 플러스 BTV2가 되는데요. 이렇게 벡터 여러 개를 스케일링한 다음에 더하는 연산을 선형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선형 변화는 선형 결합을 보존하는 함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로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우리의 친구 평면 벡터를 다시 불러와서 실제로 어떤 선형 변환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시 중 하나는 대칭 변환인데요. Y축을 기준으로 한 선대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벡터 V1과 V2를 더한 결과를 선대칭 시킨 건 V1과 V2를 각각 선대칭 시킨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하학적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대칭 변화는 덧셈을 보존하는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V1을 방향은 그대로 하고 크기만 몇 배로 바꾼 다음에 대칭을 시키면 이건 V1을 먼저 대칭시킨 다음에 크기를 몇 배로 한 것과 같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 변화는 덧셈과 스케일링을 모두 보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선형 변환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난 영상 도입부에서 제가 어떤 집합 A에서 자기 자신 또 A로 가는 1대1 대응들의 모임을 대칭군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저희가 선형 변환을 생각을 했다면 이 선형 변환들 중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 V에서 자기 자신 V로 가는 함수들 중에서 항등함수 I, 그러니까 모든 벡터를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는 선형 변환이면서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인 평면 벡터의 선대칭 같은 경우에도 선형 변환이면서 또 1대1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이면서 1대1 대응인 함수들을 모은 집합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칭군에서도 그랬듯이 함수의 합성을 연산으로 생각을 하면 이 연산에 대해서 군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을 V의 일반 선형군,
General Linear Group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는 GLV라고 씁니다. 오늘은 이렇게 벡터 공간과 선형 변환,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선형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한 일반 선형군은 다음 영상에서 드디어 다룰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알아보았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표현이 무엇이고 어떤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